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단 걸 끊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간다고요? 요즘 따라 자주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고요? 그렇다면 당뇨병은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아주 집요한 병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시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발끝 괴사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 생활 속 실천으로 혈당을 안정화하는 법, 약 없이 관리하는 민간요법, 그리고 정부 복지 혜택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당뇨병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당, 즉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병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며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수치가 높아지며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형 당뇨병입니다. 이는 인슐린이 거의 혹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로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에게도 드물게 나타납니다. 인슐린 주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슐린은 나오지만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과체중,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 생기는 임신성 당뇨병도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후에도 제2형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면서도 결국에는 눈, 콩팥, 발, 심장, 뇌 등 주요 장기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거나 발을 절단하거나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핵심인 질환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뇨병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과의 싸움입니다.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예방도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흰쌀밥, 단순당이 많은 과자, 탄산음료, 튀김류 등 고당, 고지방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기능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고 밥은 한두 숟갈만 줄여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당을 20에서 30%까지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혈관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태워주는 최고의 소모처입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에 손을 짚고 스쿼트 5회씩만 반복해보세요. 이런 작은 근력 자극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복부 비만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고 결국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예방법은 체중을 5%만 줄여도 혈당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체중 감량을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되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방법은 간단한 루틴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진정되면서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력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당뇨병을 앓고 계셨다면 자녀도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유전적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의사 박도현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병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심코 해오던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루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아래 중 하나만 골라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 끼 밥을 2숟갈 덜기, 저녁 8시 이후 간식 끊기, 점심 식후 10분 걷기.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반복될수록 몸은 반응하고 혈당은 서서히 내려옵니다. 당뇨병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은 발병 후 한참 후에 알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병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읽는 것이 바로 자가 인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유난히 갈증이 심하고 물을 자주 찾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지속된다면 혈당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고혈당으로 인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몸이 당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니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됩니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피로감이 계속되고 무기력한 경우입니다. 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니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며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수정체의 수분이 차 시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가 자주 가렵고 건조한 경우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며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발,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손발 저림이나 발바닥 화끈거림 같은 말초 신경 이상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을 손상시키며 저림, 감각 둔화,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립니다. 첫째,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도 갈증이 심하다. 둘째, 소변을 자주 보며 특히 밤에 2-3번 이상 깬다. 셋째, 밥은 잘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있다. 넷째, 자주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다섯째, 눈이 침침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여섯째, 피부가 가렵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일곱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감각이 무뎌진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뇨병은 빠르게 알아차릴수록 관리가 쉬워지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체크와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약 16.7%, 즉 6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무려 30%를 넘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고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25% 이상이 본인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방치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합병증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인구는 2021년 기준 5억 3천만 명에 달하며 2045년에는 7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과 도시화, 식습관 변화로 인해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뇨 상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 사이인 사람들을 전당뇨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수년 내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약 27%가 전당뇨 상태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트렌드는 젊은 당뇨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50대 이후에나 걱정하던 당뇨병이 이제는 30대와 40대, 심지어 20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문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덕분에 조기 진단율과 혈당 조절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가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자가 관리가 보편화되면서 환자 스스로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당뇨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숫자와 통계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엥? 한참 떠들었더니 입에서 단내가 나네? 단내가 나는 건 당뇨병이 아니겠죠? 검색해봐야겠다. 여기 찾았다. 휴, 다행히 당뇨병과는 상관이 없네요.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당뇨병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 중에서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혈당 관리에 효과를 느꼈다고 전한 식이요법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매끼 식사 후 커피 2잔. 둘째, 아침마다 생강차 3컵. 셋째, 삶은 돼지고기주 3회. 넷째, 여주차를 꾸준히 섭취하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당뇨병을 방심했다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7세 이정화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한 체질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살도 찌지 않았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나는 단 것도 안 좋아하고 살도 안 쪘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눈이 자주 침침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며 저리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에 물집이 잡혔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집이 점점 커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과 당뇨발로 인해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정화 어르신은 내가 당뇨라고 생각도 못했고 평소에 별 증상이 없어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며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혈당 관리를 시작하고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절단이라는 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당뇨병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통증이 적거나 증상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정화 어르신은 혈당 수치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당뇨병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의 지속성입니다. 매일의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쌓여야 비로소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뇨병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증상이 없을수록 바로 지금이 관리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약물적 치료와 민간요법 중에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요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부르며 음어로 인해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고 갈증과 단열,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갈근, 맹문동, 천화분, 지모 등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를 활용한 한방탕이 사용되며 침 치료나 뜸 치료도 활용됩니다. 단, 체질에 맞는 처방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민간요법 중 꾸준히 활용되는 식품으로는 여주, 뽕잎, 돼지감자, 계피 등이 있습니다. 첫째, 여주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유사 성분인 폴리펩타이드 P를 포함하고 있어 즙이나 차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둘째,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소량 타서 드시면 간편합니다. 셋째, 뽕잎은 알칼로이드 성분이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차로 활용됩니다. 넷째, 돼지감자는 이눌린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족욕과 지압요법입니다. 특히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과 발가락 끝을 자극하는 지압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당 조절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족욕은 취침 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해주시면 혈압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명상과 복식 후 기공운동입니다. 당뇨병은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완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루 10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과 5분 산책입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며 식사 후 짧은 산책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니어 여러분,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도 이러한 비약물 요법을 함께 실천하시면 혈당 안정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민간요법도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의료진과 상의하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부터는 당뇨병의 검사 방법과 치료법,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와 정부의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방법입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두 번째,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 세 번째,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자가 혈당 측정기 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요법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과식하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흰쌀보다는 현미, 고구마, 채소 위주의 식사가 권장됩니다. 두 번째, 운동요법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약물요법입니다. 식사요법과 운동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경구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김남순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50mg/dL 높게 나왔지만 식습관을 바로잡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당뇨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식단과 혈당을 기록하셨고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6.3%로 안정되며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절감 팁으로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무료 혈당 측정 서비스는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약제비 일부 지원, 건강상담, 영양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간호사나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지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실천과 공공의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의 개념부터 원인, 증상,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당뇨병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잘 느끼셨을 것입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만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정부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단 한층 미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한층 아래에서 내려서 한층만 올라가 보세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너무 무리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하체 자극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혈당뿐 아니라 균형 감각, 심혈관 기능, 허벅지 근육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짧고 강력한 운동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반면 당뇨병의 유독 나쁜 습관은 식사 직후 눕기 또는 앉아서 TV 보기입니다.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의 최소 실천 목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루 1회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고, 그리고 하루 1회 식후 계단 한층만 오르기.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만 되어도 여러분의 혈당, 몸 상태, 기분까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 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